아래 올라오라고 전달해 주세요. 올라오세요. 시간을 아껴요. 늦게 올라온 사람 10,000원. 이거. 제주에 와서 이 삼방산 아래에 있는 에 지금 이 송악산 오른편 뒤로 그 가파도가 있거든요. 이 가파도는 지금 안 보여요. 저기 이제 넘어가면 반대편에 가파도가 있습니다. 가파도, 마라도, 그리고 앞에 형제도. 자, 그리고 이 전방에 용머리 응해안 보세요. 용 한 마리가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 형태가 쭉 구부러지면서 나가잖아. 그래서 용머리라고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야를 요 안으로 주목해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삼방산에 있는 이 아래에 연디 이 동산에 연대, 삼방연대가 있는데 이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던 참에 교재를 넘기다 보니 66쪽을 제가 피라고 했습니다. 그 66쪽의 교재를 보면 그 날짜가 2022년으로 제가 손에 써 있는 게 아니고 2017년 2월 12일입니다. 8시 52분. 안식구가 여기 여행 왔다가 저거 노인성 아니야? 라고 하는 소리를 번뜩 맞다. 기를 수 있겠다. 해서 그 가운데 있는 게 형제도의 저섬. 그 제가 스케치한 거. 그리고 그 사진의 맨 아래 중심지가 저의 관찰 위치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15도 간격으로 나눈 거예요. 요게 15도예요, 선생님들. 요게 쭉 폈을 때 형제도에 지금 형제도 우측 섬 절벽에다가 새끼손을 저처럼 왼손으로 펴가지고 새끼손을 거기다가 대요. 그리고 검지가 어디를 가리키나 봐요. 검지 오른쪽 가리키죠? 이게 15도라고요. 마라도까지 안 가요.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 있는 데서는 가운데예요. 이게 15도라고. 요 한 뼘이 저 봐요. 저를 여기서 여기까지 내 눈동자가 15도라고 각도로. 그럼 여기가 또 15도, 15도, 15도. 이게 지구가 자전하는 1시간의 이동 각이에요. 이만큼씩 이동해 지구가. 그러면 하늘이 그만큼씩 거꾸로 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도로 제가 15도씩 쪼개서 그날 관찰을 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1430년에 세종이 윤사홍을 한라산으로 다시 이 노인성 관측하러 보냈을 때 이 윤사홍이 관측한 도면을 이제 갖다 바쳤는데 이런 게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려 놓은 거예요. 또 소중한 기록이겠죠. 자, 그 다음에 백쪽을 펴주세요. 백쪽을 펴면 여기 이 연대에서 우리가 사라봉으로 이어갑니다. 시선을. 그러면 지금 저 바다 멀리 외선이, 저 배가 하나 외선이 지금 있다고 해봐요. 저 길다란 배 왼쪽에 선실이 있고 오른쪽에 실른 선적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게 우리 쪽으로 온다고 해봐요. 낮에 지금 여기가 뭐 하고 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평상시나 하나가 계속 피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연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원할 때는 이것만 덜렁 할 게 아니고 제주 전역에 이게 있고 복원도 되고 사라방에도 있는데 어디도 여기에 있는 이 군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막사나 그와 관련된 부속된 건 단 한 개도 해놓은 데가 없어요. 여기서 상주하거든요. 상주에서 주기적으로 몇 명씩 교대를 해요. 여기서 근무하는 자는 이제 곡식을 주고 근무하고 항상 낮에는 불을 떼고 있고 연기를 피워서 올리고 있다가 평상시에 하나가 근데 저 배가 와요. 그럼 2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근해요. 3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4개쯤 오면 상륙하는 거예요. 저기. 그러면 4개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하냐? 만약에 연기가 안 피어져. 그럼 여기서 근무하는 군인이 뛰어야 돼. 인접 연대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연대는 해안가에 몇 개를 뒀냐면 38개를 두었어요. 제주 전역에. 38개니까 뜸벙뜸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봉화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봉화대는 몇 개냐? 25개를 두었어요. 25봉수를. 저 모슬봉도 봉수대예요. 연대는 해안가에 나와서 적을 감시하고 전투를 벌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화는
여기에서 접수된 이 정보를 봉합불로 옮겨서 빨리, 얼마나 빨리 가겠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연기를 띄우면 바로 옆으로 돌아가거나 이쪽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주 시내에 서쪽에 도두봉, 동쪽에 있는 사라봉을 거쳐서 어디서 빨리 사라봉에 오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그럼 사라봉에 봉우리가 4개 폈다. 제주 목사는 빨리 군인들을 배치해가지고 정보를 이제 파악해서 어딘지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멜이 표류해 있을 때 제주에 이 군인들이 1000명 이상이 몰려들었어요. 그렇게 빨리.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좀 널널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되잖아. 사방이 다 360도가 바다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방어 시스템을 육지와 달리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360도 다 외적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제주의 방어체제인데, 최전방 해안에는 연대를 두었고 38개를, 거기에서 약간 더 올라간 중산간 쪽으로 펼쳐지는 이 봉우리들에게는 25 봉수를 두었다. 그리고 그 봉수를 둔 뒤에는 진을 두었는데, 그 진이 구진이에요. 9개 진을 두었어요. 그걸 진성이라고 합니다. 구진성. 그래서 제가 갔던 서귀포 서귀진이 있었죠. 이 백조 그림에서 서귀진이 어딘지 찾아봐요. 근데 남쪽에는 진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보면 저 동그라미 쳐놨는데 남쪽에 삼매 양봉수 아마 보일 거예요. 거기 서귀포시 바로 아래에 서귀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모슬진 찾아봐요. 모슬진은 어디에 있어? 왼쪽 맨 끝에 찾아졌죠? 그러면 서귀진과 모슬진 사이에 진이 있나 봐요. 또 없죠. 그리고 우리 저별봉수가 있고 삼방연대 찾아지나요? 삼방연대 바로 그 위에, 저별봉수 위에, 모슬진 위에 삼방연대 찾아봐요. 소개 들었죠? 삼방연대. 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38연대, 25봉수, 9진성, 삼성. 그 삼성은 제주성, 정의연성, 대정연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구진, 그 다음에 25봉수, 38연대의 방어 시스템을 갖춘 게 제주 방어 체제입니다. 이쯤 대목에서는 박수를 한번 쳐줘야. 예, 노인성까지 4성. 그 까만 선글라스 아주 기대돼요. 그러한 자세를 연해주 독립운동사에서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방어체제였지만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그래서 밤에는 이제 불을 피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가 와서 피우지 못하면 이 연대의 직군이 뛰어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 뛰어가서 전달해야 돼. 그래야 어떻게든 전달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론 말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이와 같은 방어 시스템으로 제주 방어를 했는데, 잘 아는 것처럼 1274년에 바로 이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떠나가지고 진도로 오고, 진도에서 저항하다 무너지면서 이제 제주로 와서 이 제주 해안가에 성을 쌓죠. 그걸 환해장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와서 여기를 이제 토벌했잖아요. 토벌을 하면서 몽골의 이제 직할지로 들어가게 돼서 탐라 총관부가 들어서요. 그래서 몽골의 영향이 이 제주에는 많이 남게 되는 배경이 그런 역사적 사건 때문에 그렇고요. 그 범섬에 최영 장군이 목호를 토벌하러 옵니다. 범섬에 마지막 이 몽골에서 파견한 목장 관리자들, 군인 겸 목장 관리자를 목호라고 하는데, 이들이 1368년에 이 원나라가 명에 멸망하고 명이 이제 차지하니까 원나라는 이제 더 위로 이제 쫓겨갔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돼요? 다시 고려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고려로 왔는데 명나라에서 이 원에 했던 것처럼 제주 말을 바치라라고 이제 뭐 요구를 하는 거예요. 2000여 필이나 되는. 이 목호들이 자기 나라는 망했는데, 망하게 한 나라 명나라의 한족들에게 우리는 말을 많이 바칠 수 없다. 그래서 그 수량에 팍 줄여서 일부만 하니까 결국은 명에서 고려에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결국은 최영 장군을 파병을 해서 여기에 목호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일대 전쟁을 벌여서 이 목호 세력들이 서귀포까지 몰려와서 제주 서쪽에서 몰려와가지고 어디로? 범섬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범섬 앞에 최영 장군이 막사를 설치해서 그 목호를 토벌하기 위해서 군막을 설치하는데, 그래서 거기가 물이 나오는 곳에 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막숙 물통이 되는 거예요. 본래 있어요, 제 프로그램에. 막숙 물통은 그 물통에서 군인들이 먹으면서 범섬에 있는 목호들을 토벌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로 이 최영 장군이 떠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누가 죽냐면 공민왕이 죽어요. 자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민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우왕이죠. 그 우왕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훗날 최영 장군이 요동정보를 갈 때 바로 이 우왕이 제발 장군 가지 마라. 장군이 그 전에 이 제주도에 몽골 목호들 토벌할 때 그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결국은 죽었다. 그러면 장군이 또 요동정벌 간다고 자리를 비우면 내가 또 위태롭다. 그래서 결국은 최영 장군이 그 이성계의 합류를 최후 장수로서 지휘관으로서 합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화도 회군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옛 고토인 요동 땅을 그 뒤로 정벌을 하지 못한 겁니다. 안타까운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제주에서 펼쳐지는 게 그 대륙의 몽골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올 이제 7월에 몽골로 들어가면 바로 이 몽골 역사도 함께 할 텐데 그 부분도 다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싱그러운 햇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을 보셨죠? 예, 얼마나 부시는 아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다당. 감사합니다. 자, 2부 교육 끝났어요. 저는 3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봐봐.